네, 박연아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명, 귀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아 네.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우리 지난주에 못 뵀던가요? 네, 한 주 쉬었죠. 예, 목요일이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네. 같은. 네. 날씨가 2주 만에 많이 바뀌었죠. 네, 이제 거의 뭐 완연한 가을에서 예. 거의 겨울, 새벽에는 겨울 같아요. 이제 뭐 겨울이나 네. 가을이라고 네. 얘기해야 될 것 겨울 같다고 같아요. 예 하셨는데 이명 이게 기울림이라는 뜻이죠. 네, 예, 참 저는 사실 예. 가끔 이렇게 피곤하거나 할 때 소리가 날 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 했더니 그 뭐라 그러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약간의 이 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거라면서요. 있죠. 뭐 예. 통계적으로 9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0%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네. 90%면 거의 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누구나 다 한 번쯤 기울림은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처음 여기 비연 방송을 할 때 네네. 뛰어와가지고 네.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코가 콱 막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맞아요. 비염을 할 때 네. 코가 막혀서 참 이거 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본인 생각을 스스로 했는데 치료를 못한 상태인 것처럼 방송이 되잖아요. 갑자기 뛰어와서 그러신 건데. 예, 숨이 차가지고 이 귀가 막혀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명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네. 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귀에 이명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아. 귀에 막 올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마침 네. 오늘 재밌어요, 예. 이 방송. 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귀 울림이 들리는데 이게 네.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귀 울림인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이명인가 또는 이게 그러면 단순한 귀 울림인가 네. 아니면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귀에 소리가 난다고 들리는 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주가 네. 되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셔서 헷갈리는데 일단 그럼 치료를 해야 이명이란부터, 된 네, 이명이란 이명이란. 귀 속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탁자를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클릭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실제로 들리는 바깥에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정상이지만 네. 그런 것이 완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청 영역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영역대에 있는 소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소리가 들리느냐면 네. 대부분 다 청각 시스템 상에서의 그냥 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따가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실제로 속에서 나는 이명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이명인지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귀 속에서 예를 들어서 혈관종이 생겼거나 혈관이 꼬이거나 해가지고 그 우리가 맥박이 뛰듯이 툭툭툭 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이명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디로 비행기처럼 위로 올라갔을 때 기압 조절이 안 될 때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예, 들리는 맞아요. 내 몸 상태에서 기압 조절 차가 안 될 때 느끼는 이명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명이 생길 법한 내 몸의 어떤 상태, 귀 속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바깥의 원인에 의한 객관적 이명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이명이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명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없이. 검사해도 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를 이명이라고 하고요. 네. 고치느냐 마냐는 이명의 치료법을 제가 먼저 궁극적인 치료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냉장고를 처음 사거나 전자제품을 처음 샀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거슬리죠. 예.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 거슬린 소리가 익숙해지는. 익숙해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를 이제 인식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명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내 속에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슬리지 않게 만드는 네. 거군요. 그것처럼 이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 치료를 안 받는 것처럼 이명을 치료해야 되냐 마냐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냐 마냐 비염을 고치냐 마냐도 마찬가지죠. 예. 비염이 있는데 콧물이 주르륵 흐르냐 이러면 고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네. 근데 비염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비음 정도만 조금 있고 코가 약간 막히는데 오후가 되면 뭐 일상생활 하면 없어져요. 다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그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겪을 수도 있는 그리고 네. 굳이 고치지 않아도 내가 크게 불편함을 안 겪는 거겠죠. 근데 이명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네. 없거든요.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이 흐른다. 네. 뭐 구내염 같으면 입냄새가 난다. 허리가 아프면 뭐 실제로 어디 통증이 느껴서 있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명은 참 안 좋은 게 온전히 자기만 느끼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옆에서 봐도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처음에 혼란스럽다가 예. 또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일상생활에서 같고. 크게 불편함 없는 네.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라는 예. 식으로 되는데 인구의 아까 90%가 이명 증상을 대부분 겪는다고 했는데요. 네. 1% 정도의 인구는 이명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15% 정도의 사람들이 이명을 어느 정도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예. 1% 정도의 사람들은 너무 심각해서 정신적인 병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명을 몇 년이나 겪으신 분들은 그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이명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명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정신병까지 갈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한의학전에 뭐 양의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처음에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외상적인 이명이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혈압 관계라든지 뭐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것을 겪는다고 했을 때 네.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귀 쪽으로 어떻게 안 됐을 경우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경우도 한의학적으로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자들이 많이 겪는 경우인데요. 네. 군대에서 혹은 뭐 경찰들이나 우리 영화 보면 귀마개 딱 하고 권총 예. 막 이렇게 멋있게 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총기를 할 때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격을 할 때 그 아주 보급이 안 돼서 귀에다 휴지를 꽂고 겨우 하는 정도거든요. 예. 조금 돈 있는 집안들은 한 1,000원짜리 귀마개를 사서 귀에 꽂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게 없이 막 그냥 갑자기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실제 휴지를 말아가지고 귀에 겨우 꽂고 아니면 그것도 뭐 소위 말해 짬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 총소리가 굉장히 세요. 근데 일반적인 보병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군인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격을 많이 하진 않지만 뭐 하사관이나 어떤 장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실탄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생기면, 그 예. 경우에 귀에 계속적인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명이 많이 생기는데 예. 다른 이명에 비해서 원래 이명 자체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15% 이내에 되는 사람들은 이명이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드러나는 게 없어 보여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귀에 손상을 계속 받아가지고 총소리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굴착기라든지 그 소음이 많은 현장에서 나는 소리 있겠죠. 공사 현장에서 예. 나는 소리 예.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낫는 치료 효과 자체가 네.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요 분류까지는 외상적이거나 네. 혹은 내 몸의 안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귀가 상처를 받은 거군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소리가 실제로 없고 내가 아무 일 없었는데도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서 한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신허라고 부르는 신장의 기운이 허한 것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예. 우리 얼굴에서 오장육부를 살피는 부위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잠깐 한의학 상식에 대해서 조금 이전에 뭐 입주위가 그 네. 내장 복부나 복부 아래쪽 네. 이라고 하셨고 네. 간 눈밑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눈밑이 간인 대단하십니다. 것 같고. 나머진 잘 모르겠어요. 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눈이 퀭하고 눈이 노랗거나 하면 먼저 간부터 네. 살펴보시죠. 예. 그 다음에 코가 호흡기관이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폐, 예. 예. 그 다음에 입은 소화기관이니까 위, 예. 장. 그리고 혀가 하도 놀림이 빠르잖아요. 네. 혀는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네. 그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그 팔딱팔딱 뛰는 것이 심장. 예. 그리고 귀는 신장,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가 신장이에요. 네, 이것은 예.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코는 다른 기관, 폐뿐만이 아니라 네. 폐. 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기관하고도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것 말고 1차적인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사람을 살펴볼 때 네. 코 하면 폐 이런 식으로 먼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얼굴을 그냥 보고 네. 이제 진단을 하는 네. 거군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의 기운, 신장, 이 사실 한의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신장과 연결된 모든 신장 시스템 계를 다 이야기하는데요. 뭐 눈동자의 검은 부위, 머리카락의 윤기 정도 이런 것들도 다 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신장의 기운이 허한 것을 신호라고 부르는데요. 신호할 때 이명이 생기는 것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네. 신호하게 되는 남자들이 신호하게 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생활이 과다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주 노동이 과하거나 할 때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극심한 피로가 오래되는 증상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기허라고 해서 밥을 너무 못 먹어서 위장의 기운이 너무 없을 때도 이명이 생깁니다. 실제로 밥 먹고 비 울려 보신 적 없나요? 네. 배고플 때 저는 배고픔을 못 이기는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일종의 저혈당일 수도 있겠지만 예. 다른 즉 너무 배가 고파서 귀가 울리는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예. 배가 많이 고프면서요. 실제로 주위의 온도도 낮아지고 사람의 기운이 뚝 떨어지게 되면 이명이 생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이명을 위실증 혹은 위허증, 그 위가 너무 실하든지 열이 나서 위가 너무 기운이 없든지 해서 예. 생기는 이명이라고 그러고요. 예. 아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자면서 네. 이명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을 한의학에서는 간양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렵죠. 간이 상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는 1차적으로 한의학에서는 간에서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래되면 심장으로 옮아가가지고 화병이 되고 전중 그 가슴 부위에서 맺히는 응어리가 되게 되는데 그 전에 1차적으로 받는 것은 간에서 화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오장육부를 얼굴에 대입을 시켜봤는데 간은 화, 예를 들면 폐는 우울한 사람들. 자꾸 우울하게 되면 폐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요. 뭐 쉽게 말하면 쪼그라든다고 위축되는 것 같은 예. 그렇게 되고 너무 많이 웃고 기쁘고 막 맨날 실실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심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요? 네, 심장. 그래서 뭐 옛날에 왜 실없이 헤헤 웃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심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닌데 그 허파의 바람 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틀린 심장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생각은 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체하거나 이런 경향이 더 많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스트레스는 간에서 일단을 받는데 이 간이 열을 받게 되면 간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겠죠. 이렇게 되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를 간양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네. 대략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위장이 요즘은 탈이 나가지고 이명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가 간에 있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와 그다음에 신장의 기운이 너무 만성 피로로 인해 가지고 신장의 기운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이 진짜 몸이 어디가 나빠서 귀에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네. 그리고 귀 속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맥박이 뛴다든지 네, 네. 귀 안에서 구조적인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경우. 네. 또 상처를 입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네. 들리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이제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다른 질병 때문에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당뇨로 저혈당으로 네, 네. 뭐 이명이 난다던가 또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귀에 울림이 있을 경우에 진단을 해보면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몇 가지를 좀 설명해 일단 주시겠어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항상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말초가 우리가 항상 예. 끝이지 않습니까? 네. 손끝, 뭐 발끝, 피부의 끝, 그 다음에 모발 그리고 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이거든요. 네. 눈까지 미세하게 말초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눈이 맑아지니까 마찬가지로 귀가 있겠죠. 그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종맥이라고 부르는데 네. 종자가 마루 종자를 써서 우리가 그 종갓집 할 때 종자예요. 네. 그 제일 최고를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왕들 중에서 뒤에 종자 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세종대왕의 종자요. 네. 그런 종맥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네. 경맥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맥이 올라와가지고 귀와 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린 것 같은데 총명에 대해서 총명. 예. 눈이 밝은 네. 것. 예. 귀 밝고 눈 밝은 것을 총명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종맥이 튼튼하게 되는 것을 총명하다고 그러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눈이라든지 귀 같은데 말초 혈액 공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네, 경우가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당뇨를 치료하는 수준으로 말초 혈액 순환 장애를 개선시키는 정도로 치료를 하면 네. 이명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기가 위로 치밀어 오는 역상되는 기운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혈압 조절을 하면 당연히 치료가 되고 혈압 조절은 뭐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중을 조절한다든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 혹시 뭐 고혈압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제 하시죠. 혈압을 한번 제대로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메니에르스 병을 말씀하셨는데 네. 메니에르스 병의 사실 가장 큰 그 증상은 어지러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니에르스 병 가지고 이명이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귀에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어떤 귀의 그 뭐 속에서의 그 달팽이관이라든지 전정기관이라든지 이석 같은, 예. 전정기관에서 이석이 있어서 그게 빠져나가는 게 이 아. 메니에르스 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허 할 경우에는 한약에서 옛날에 우리가 보약이란 말을 많이 네. 쓰잖아요. 신허하는 게 피곤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보약을 쓰기만 해도 신허는 많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허한 장기 부분을 보호하는 보약을 네, 쓰면 그쵸. 이명이 없어질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신장이 허한지, 네. 간이 너무 치밀어 오르는지 어허.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위장이 허한지 실한지를 보고 그것에 맞는 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신장이 허할 때는 대부분의 보약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신장이 허할 때 가장 좋은 보약 중에 하나가 녹용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녹용이 신장을 보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지황 같은 약을 드릴 수 있는데 숙지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생지황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네. 예, 지황이라고 부르는데 생지황이 그 노란색에 노란색에 좀 포동포동하게 그 개불 아시죠? 예, 예. 그것처럼 생겼어요. 아. 네. 그렇게 생긴 지황이라는 네. 약재가 있는데 네. 그 땅에 나는 황, 노란 뭐 그런 뜻이겠죠. 네네. 지황은 그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어쨌든 몸에 약간 전기를 돋아주는 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지황의 성분은 노란색인 생지황일 때는 즙이 많은데 네. 이것을 한번 막걸리에다 쪄요. 그리고 나서 음주에다가 말리고 그래서 쑥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네. 이것을 9번 정도를 하게 되면 구중구포라고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네. 산청에 가서 혹시 수업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아는 그래서 것만 여쭤봐 주시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중구포를 거치게 되면 그때를 숙지황이라고 부릅니다. 그 쑥 그만큼 예. 쪘다는 거죠. 네. 찌고 말리고 해서 이 숙지황이 되게 되면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약재로 변하게 숙지황이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복용을 시키거나 네. 녹용이나 이런 약재들로 신장의 허한 것을 많이 좋게 하고요. 또 신장에 들어가는 뭐 약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복분자 아시죠? 네네. 산딸기라고 부르는 복분자로 쓰는 산딸기가 빨갛게 익은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빨갛게 익기 바로 직전에 따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아. 그게 약효는 그때가 있고요. 빨갛게 되면 약효가 아니라 이제 먹는 걸로 네. 좋은 거죠. 어쨌든 복분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네네. 잘 먹어서 네. 복분, 용왕분자 뒤집을 복자를 써서 소변을 보는데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신장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차전제라든지 신장 기운을 콩팥, 보호하는군요. 예. 차전자라든지 토사자 뭐 이런 약들이 신장의 기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약재들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 쪽에 치밀어 오르는 약재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자분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 속에 담아두시죠. 네. 썩어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그러신가요? 네. 네. 아주 힘들어요. 그냥 말해주면 될 건데 아.
담아두세요. 그러다가 당신 오늘 왜 그래? 이렇게 뭔지 말 안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 오늘 왜 이래? 오늘 뭐지 이거 변했어. 긴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예. 어쨌든 담아두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 네. 담아두게 되면 간에서 아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울체됩니다. 아, 정체되는 거죠. 네. 예. 이 정체된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예. 풀어주는 것이 음. 향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여자의 병에 아주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특히 화병이라는 네네. 것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재인데요. 아. 이 향부자라는 약재가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좀 풀어주고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이명의 효과가 막 있어요. 이렇게 예. 막 내가 화병이 생기고 간에 뭐 울체가 생기고 해서 속이 답답한데 이게 막혀 이게 있으면 이쪽에서 울릴 수도 심이 있겠죠. 올라요. 네. 심의로 오를 때 그럴 때 이명이 있으신 분이 이 사람을 진찰해 보니까 이상하게 이것 화병이 많아.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씩 그 때문에 히스테리도 부려. 이렇게 되면 그것에 관한 약재들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도 그렇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다음에 뭐 음식은 어떠세요? 빨리 넘기려고. 음식이요. 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어이명 같은 경우에는 신장 같은 경우니까 아연이 많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굴? 아연이 굴. 예, 예. 굴 연타하시네요. 예. 네, 굴 같은 경우에 아연이 많아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죠. 음. 그래서 뭐 아연이라든지 저는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할 때. 네.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해조류에 방사능 뭐 이런 일본 거요? 쪽에서 뭐 방사능이 어떻다고 해서 해조류들이 아주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 네.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근해에서 보통 직접 캐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괜찮은가? 참 하여간 영향을 뭐랄까, 좀 받고 저쪽에서 있으니까. 나타난 일 때문에 예, 여기 영향을 예, 받고 있으니까 뭐든지 어쨌든 받고 조금 있으니까. 안타까운데 빨리 해결이 그래도 되고 해조류가 아주 몸에 예, 좋다. 몸에 좋고 신장의 기운도 보하고 네. 제가 전에 산후조리 때도 강조를 드렸고 여러 네. 번 강조를 드렸는데 김미역 뭐 다시마 이런 거 톳, 다시마 톳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요즘 네. 함초 유행하죠. 네. 아, 그다음에 함초 제가 좋다고 서울에 하더라고요. 와서 처음 먹어봤었는데 전라도에 나는 매생이 매생이 네, 와, 진짜 맛있네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내 몸에 피를 맑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기운도 보여주고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씨앗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호박씨, 해바라기씨 예, 뭐 예. 이런 것들이요. 모든 식물에는 씨가 다 있죠. 예. 심지어 수박씨까지 수박씨.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이제 수박씨를 먹는다고 따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없죠. 예. 네, 근데 호박씨는 호박씨는 까기도 하고, 그럼요. 예, 어쨌든 먹기도 하고. 땅콩처럼 많이 네.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견과류 중에서 뭐 땅콩이나 예를 들면 호두 뭐 이런 지금 조금 웃기시려고 지금 까기도 하고. 예. 못 받아들여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런 견과류 같은 씨앗들도 이명에는 일단 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열매류? 예, 열매류나 채소류 중에서 약간 푸른색의 채소라든지 신장 쪽에 들어가는 것은 검은 계통이 많은데 검은 채소는 잘 없고요. 검은 보라색, 채소. 자색 자색. 나타나는 채소들은 아마 많을 예. 거예요. 그런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자색. 있습니다. 뭐 자소엽, 적상추, 와, 보라색 적 양파, 브로콜리, 적양파, 네, 적양파. 예,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네. 순간 왜 라디오 탁 키면 주파수 안 맞을 때 삐 소리 나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 귀에서 탁 켜질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아까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적응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명이 치료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예. 그리고 깜깜한 곳에 이 캄캄한 곳에 불빛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굉장히 밝잖아요. 네. 여기서 불빛이 이렇게 많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명도 마찬가지로 적막한 곳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들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일단 피하시고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을 때 보면 대부분 차 안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그렇죠. 예, 예. 보통 차에서 밤에 듣거나, 키거나 뭐 혼자서 왜 우리 어릴 때 뭐 별밤이나 이런 것들 네네. 12시 되면 켰잖아요. 그때 되면 적막한데 라디오 소리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주파수 대역이 탁 맞춰지면서 실제로 이명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자체를 조금 피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명이 나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느끼다가 아까 냉장고 소리나 이런 게 적응되는 것처럼 아유 불편하네 하다가 다른데 신경을 기울이면 이명이 없어져요. 괜찮아지네.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어떤 외국에는 기계를 쓰는 곳도 있는데 네. 어떤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일부러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를 혼동시키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뇌라는 것은 신기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예.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명이 생겼을 때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에 계속해서 그렇죠.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다른 곳에다가 곳에. 집중을 집중을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명이 아까 정신적인 병까지 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잠잘 때입니다. 네. 잘 때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복이 되어서 사람이 수척해지고 잠을 못 자고 그 이명 소리가 사실 이명의 소리가 높낮이가 굉장히 네네네. 틀리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뱀이 우는 소리 들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 무르는 소리, 어떤 사람은 쇠소리,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삐 하는 소리까지. 근데 그 높낮이하고는 그 병의 경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 이명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명이 생기는 순간에 적응이 좀 안 되거나 계속해서 나는 경우에는 조금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데 집중할 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괜찮고, 그렇죠. 다른데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계속 나를 괴롭힐 정도로 나면은 그건 치료 받아야 하는 이명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선가 보니까 연령대별로요. 네.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잖아요. 크기 같은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크기로 느끼면 이거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함을 네. 느끼면. 예. 이 소리 높낮이 크기가 아니라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간양 상황이라고 부르는 간에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이명은 대부분 다 쇠소리가 많이 나고요. 그 신호 이명이라고 해서 내 몸에 기운이 없어서 나는 이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삭거리거나 뭐 이게 물소리 흐르거나 살짝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또 이명 중에 치료하기 어려운 이명 중에 하나는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이런 이명인데요. 어쨌든 그 소리의 크기가 예.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쇠소리가 나거나 삐 울리는 소리가 더 많고요. 조금 연로했을 때는 신호 이명이 더 많을 거니까 조금 작은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소리의 차이, 높낮이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건 아니라 네. 옆에서 속속속속 계속 하루 종일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게 하여튼 너무 본인이 힘들죠. 평범한 네.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함을 느끼면 네.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이명이 올 수도 있으니까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40대 50대가 되면서 약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네. 근데 뭐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하면 그건 정상적인 네, 수준이라고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90%의 사람 중에 예. 15%의 사람이 치료를 될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머지는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기울림을 충분히 느낀다. 이명이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이게 괜찮은 건가, 치료받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실 때, 이거 내가 진짜 생활하기가 불편해 하면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내 몸의 장기가 나쁜지 아니면 네. 귀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를 받는다. 네, 이명 같은 경우에 검사 장비가 굉장히 없거든요. 예. 뭐 스트레스 검사, 이게 간접적인 검사지 귀의 구조적인 면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명이 있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검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진단이 금방 되는 거겠죠. 네. 귀에 문제가 있어서 네.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요. 네, 오늘 박영환 원장님과 함께 이명, 귀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